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도매 사이트죠. 그래서 도매국이라는 이 사이트는 원래는 이 낙가마라는 사이트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이 낙가마는 뭐냐면 재고를 떨이를 할 때 쓰시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이제 애견식판을 파시는 이분이 200개 해가지고 얼마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가 맞으면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 낙가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잘 못 파는 어떤 재고가 있다면 그런 재고들을 여기다 한꺼번에 파는 그런 게 낙가마라는 곳이고요. 만약에 낙가마를 내가 활용한다 라고 한다면 좀 귀여운 사은품으로 쓸만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사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샀을 때 우리가 사은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낙가마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가격대를 원래 적어 놓으시는데 이번에는 가격대를 일부러 흥정하시려고 안 적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가격대 확인해서 보면은 뭐 얘가 뭐 하나당 단가가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흥정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낙가마라고 하고요. 도매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지금 연습상으로 제일 많이 활용해 볼 곳이기는 한데요. 원래는 도매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여기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도매로 떼어다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물건이 되게 싼 편이에요. 아까 제가 머리띠였나요? 이렇게 찾아봤었죠?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그 물건들이 검색이 돼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집게 머리핀이 뭐 아까 뭐 1,600원 뭐 또는 뭐 2,000원, 1,500원 요런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사실 수가 있는데 다만 최소 주문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주문 수량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그죠? 예를 들어 요런 메탈 집게핀이 원래 하나가 1990원 요 정도를 하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최소 구매 수량은 4개이기 때문에 4개를 다 모아가지고 4개 이상을 사시면은 일단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게 원래는 도매국이라는 사이트예요. 그러면 이 메탈 나비 뭐 진주 헤어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요거 집게핀인가요? 아까 헤어핀 쳤나요? 그거를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볼게요. 그래서 쇼핑으로 가보면 이런 집게핀이 17,800원 이렇게 팔고 있죠. 그쵸? 그래서 싸게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를 하는 게 원래는 도매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본 집게핀 한 7,800원에 배송비 3,000원 이렇게 팔고 있네요. 그런데 아까 보면은 집게핀들이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 한 1,900원, 1,500원 요 정도 하죠. 아까 뭐 이거 예를 들어 큰 뭐 리본핀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들도 잘 나가게 생기긴 했네요. 해서 이런 핀들을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데 만약 제가 이게 1,160원짜리 요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요거가 지금 최소 구매 수량은 5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요 내용에 사업자 낱개 구매 가능이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낱개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할 거다. 사업자인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판매자랑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하시게 될 건데 여기서 보면은 좋은 점은 상세 페이지랑 대표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찍어서 올릴 필요 없이 이걸 그대로 퍼다가 올려서 판매를 할 수가 있기도 하겠죠. 물론 다른 데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 좀 더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찍어서 올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단가를 좀 더 높여서 올리는 것도 가능하실 거예요. 가격 비교를 조금 벗어날 테니까. 그런 의미를 좀 생각을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도매국이라는 곳은 도매 사이트로 최소 몇 개 이상을 사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물건을 파는 거.
그게 도매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매국을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최소 막 여러 개를 사가지고 활용하시긴 쉽진 않잖아요. 요거는 최소 구매가 하나네. 100매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요 도매국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쓸 거냐면 이 최소 구매 수량이 1개짜리들이 있어요. 실제 아마 도매에서 떼어와서 여기다 올려서 약간의 또 마진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고, 도매 사이트에서 약간의 더 마진을 남겨서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습할 때는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최소 구매 수량이 일단은 1개 또는 뭐 2개는 뭐 커플로 묶으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주로 좀 우리는 연습을 해서 선정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여기서 인기 100이라는 거는 도매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 이제 전체에서도 볼 수 있고, 패션 잡화, 의류 언더웨어에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눌러서 인기 상품을 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의류 언더웨어에서 보겠다, 또는 패션 잡화에서 보겠다, 이렇게 누르면은 그에 맞는 요런 인기 상품들이 나오게 되고, 그 1위서부터 이렇게 상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우산이나 뭐 이런 거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다시 여기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고 가격대를 조금 더 낮은 상품을 찾아서 올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는 한번 상품을 직접 찾아볼 계획이에요. 상품들 제가 한번 눌러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 상품은 요 밑에가 상세 설명 이미지 사용 여부가 사용 불가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은 이 상세 설명의 이미지들을 쓸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은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상세 설명 이미지를 쓸 수 없다 보니까 상품을 주문을 하고 이 상품을 받아서 사진을 찍은 후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올리는 그런 형태로가 가능하실 거고, 아니면은 여기 그 판매자한테 문의를 해서 상품 페이지를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마 약간의 돈을 지불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굳이 따질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거냐면 최소 구매가 일단은 1개인 거, 가급적이면, 그리고 보시면은 상품 상세 설명 이미지가 사용 허용인 거, 요런 것들을 골라서 이미지를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제가 그냥 상품 1개를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상품이 뭐 좋다라기보다도 일단은 지금은 최소 구매 수량이 하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상세 설명 이미지가 사용 허용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 있는데요. 이 상품을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우리 몰에다가 판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제가 요 창을 좀 줄였죠. 이 상태로 이 이미지를 끌어다가 뭐 바탕화면이나 내가 일단 옮기고 싶은 폴더에다 끌어다 넣으면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저번에 우리가 폴더가 있잖아요. 문서에 제가 만들었던 게 요 2회차 여기였죠. 그러면 여기다가 폴더를 만들어요. 그럼 폴더가 만들어졌고 그냥 가방 해놓을게요. 내가 그냥 알아보게 그냥 폴더를 만들어 놨다면 여기다가 얘를 그냥 이렇게 끌어다 넣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하셔도 되는데, 이 경우는 파일 형식이 여기 모든 파일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저장을 하실 때 뭐 파일 이름을 뭐 예를 들어 뭐 가방.jpg 이런 식으로 확장자명을 적어서 저장하시면 또 문제없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세 페이지 또한 마찬가지예요. 상세 페이지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끌어다가 이렇게 옮겨도 돼요.
상세 페이지가 어떤 거는 짤막짤막하게 여러 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를 끌어다가 놓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 저장하실 때 블록 지정을 잠시만요. 블록 지정을 해보면 여기까지가 하나다 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그 다음 거를 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따로따로 하셔도 돼요. 기왕에 하나로 묶어져 있었으면 좀 더 편했을 건데 얘는 좀 떨어져 있는 거네요. 네. 어쨌든 저장 한번 해볼게요. 상세 페이지가 이게 도매국이 똑같은 업체에서 다 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매국이라는 업체는 그냥 중개 플랫폼이고요. 그 안에 판매자가 다양한데 그 판매자가 길게 상세 페이지를 구성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좀 길게가 아니라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올렸네요. 그러면 여러 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상품을 하나만 선정을 하시고 그 사진을 한번 저장을 해보세요. 옵션은 뭐 블루, 베이지, 핑크는 없고 그레이 이렇게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따가 요거 올리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지금 제가 그냥 고른 거는 9,200원짜리를 고르긴 했는데 구매하기를 일단 옵션을 고르고 구매하기를 눌러보면은 이 제품이 로그인 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이 제품의 배송비가 얼마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배송비가 2,500원 든다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좀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는 뭐 인기백에 있는 어떤 걸 쓰시든 상관은 없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따가 저장 한번 해놓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최소 구매 수량이 30캔짜리 한 박스 하나를 파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좋아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상품 보일 거고 아까처럼 저장하는 방법은 오른쪽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얘를 좀 줄여서 폴더 하나 만들게요. 구분하느라고. 여기다가 끌어서 놔도 되죠. 이게 더 편하기는 해요, 솔직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콜라예요. 그쵸? 누구나 알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끌어다가 놓으면 되겠고요. 배송 안내 요거는 우리가 롯데택배를 뭐 이용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콜센터도 있고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만약에 고객이 예를 들어 나를 거쳐서 얘기하는 게 더 낫다 하면은 참고로 그 내용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게 이제 콜라 예제에서는 끝이네요. 그쵸? 콜라는 얼마나 봤더니 15,600원인데요. 구매하기를 들어가 보면은 배송비는 3,500원. 그러면 우리가 물게 되는 돈은 18,6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기백에서 어떤 상품을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상품 한 개를 골라서 일단은 대표 사진도 저장해 주시고 상세 페이지도 저장해 주시고 일단 거기까지만. 화면은 끄지 마세요. 왜냐면 또 찾으려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놓을 거고요. 우리는 요거를 이제 대략 이렇게 가격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손해는 보지 말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냥 가볍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가격 계산기를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걸 들어가 가지고 가격을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서 올려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은 상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9,100원에 올라간 게 있네? 한번 볼까요? 아, 해외 배송이구나, 이거는. 요건 이제 해외 배송이라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아깝게 상세 페이지가 너무 나눠져 있어서 그냥 간단한 콜라 한번 골라봤어요. 근데 콜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내가 커피 이렇게 치면은 커피포트 말고 커피 이렇게 치면은 커피에 대한 것들도 또 찾아서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자주 판매되는 백 요것만 찾을 거는 아니고 만약에 이런 거 중에서 괜찮은 게 있으면 그런 걸로 올리셔도 되기는 해요. 요것도 뭐 건강차 50개 들어가 있는 게 뭐 8,800원이면 싸긴 하죠. 그쵸? 요런 것도 이쁘게 생겼다. 럭셔리 머그 세트라는데 요렇게 핸드백처럼 생겼죠. 이런 거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서 만약에 가격대가 괜찮으면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이 머그 세트는 걱정이 되는 게요. 이 공급사에서 일단 배송을 해주잖아요. 그때 이제 포장을 잘 해서 안 깨지게 잘 올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죠. 그래서 초반에 하실 때는 요런 게 이제 걱정이 되면은 먼저 내가 주문을 해서 받아봐요. 그러면 이제 배송사에서 어떻게 나한테 보내주는지를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수정을 하고 그러고 다음 주문서부터는 바로 여기서 주문이 가게 그렇게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배송 상태 보고 고르겠다 이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요런 제품은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저는 여기 저장을 했는데요. 네네. 얘가 인터넷에 구글 사이트에다가 칠게요. 마진 계산기라고 그냥 쳐주세요. 그러면 마진 계산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요 장사왕 마진 계산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럼 요런 식으로 우리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나와요. 자, 요거를 옆으로 좀 갖다 놓고 옆에는 아까 도매국에서 상품 고르셨죠? 제가 창을 닫지는 말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다른 화면을 열어놨던지라 이렇게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 상품 같은 경우 하나를 산다라고 했을 때 얼마가 드냐면 뭐야? 네, 저는 장사왕으로 들어왔어요. 네, 꼭 거기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마진 계산기 형식들이 되게 다양하니까 어디 걸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가격도 옆으로 늘리니까 좀 그러네요. 이렇게 놓을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매입 가격은 얼마예요? 구매 금액에 지금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캔이 15,600원이래요. 그럼 요 매입 가격에 15,600원을 저는 채우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고른 상품의 매입 가격을 채워주세요. 자, 운송비 얼마예요? 뭐 여기 업체는 3,000원이래요. 근데 어디는 3,500원, 어디는 2,500원, 어디는 무료 배송도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사드릴 때, 즉 매입할 때의 운송비죠. 그래서 매입 운송비에다가 3,000원 채워볼게요. 여러분들 그 배송비 보시고 채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얼마 정도에 팔까요? 대략 여기다가 내가 생각하는 판매 가격, 그리고 우리 몰에 배송비 올릴 거, 요렇게를 한번 적어보죠. 판매 가격은 예를 들어 저는 2만원에 판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2만원에 배송비 0원으로 팔면 마진율은 대략 1.24%, 뭐 거의 마진을 안 남긴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배송비를 그대로 3,500원을 저는 받으려고요. 왜냐면 3,000원으로 해도 되지만 요즘 통상적인 배송비가 3,500원이면 배송비에서 500원을 남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23,500원에 제가 올리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는 카테고리 수수료가 3.63에 연동 수수료 2% 매겨질 거예요. 배송비는 연동 수수료 2%가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3.63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과세자는 지금 현재 일반 과세가 아니라 뭐 간이 과세다 하면은 부가세가 1%가 매겨질 거고 일반 과세라고 하면 10%가 매겨질 거예요. 아직 우리는 뭐 개인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생각할 거는 없긴 하겠지만 그냥 일단은 손해는 많이 안 보는 구조여야 하니까 좀 보수적으로 일반 과세자로 그냥 체크해서 볼게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2만원에 배송비 3,500원에 팔게 되면은 저한테 나중에 정산돼서 들어오는 돈은 22,247원일 거고요. 그러면 순이익을 따져보면은 하나 팔 때 3,315원이 남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판매 가격을 대략 22,000원에 올리겠다. 이건 이제 본인이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이익을 남길 건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남을 건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에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은지 한번 계산을 뽑아보세요. 매입 운송비는 뭐예요? 매입 운송비는 우리가 도매국에서 사서 어쨌든 고객한테 보내게 되잖아요. 그 살 때 그 도매국에 내는 운송비를 말해요. 즉 3,000원이에요? 여기 배송비. 아, 그게 매입 배송비? 네. 요게 이제 매입 운송비고 우리 몰에다가 올릴 때는 고객이 우리 몰에서 구매하면서 배송비를 지불을 하게 되잖아요. 그 배송비는 여기 배송비예요. 아, 그게 3,000원. 그래서 저는 매입하는 데서는 3,000원 배송비를 드리기는 할 건데 저는 그냥 3,500원이라고 제 몰에는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3,500원을 배송비로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배송비에서 조금 남기려고. 매입 가격은 그냥 원가 적으면 돼요? 금액은? 매입 가격은 원가. 매입이 내가 사드릴 때의 가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가를 적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잠시만 와주셔서 자, 일단 상품을 올릴 거기 때문에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으로 가야겠죠. 이제 카테고리를 검색을 할 차례인데요. 카테고리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먼저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이버 검색어에다가 만약에 내가 팔게 콜라면 콜라 이렇게 쳐보면 되겠죠. 그럼 쇼핑에 가보면 얘가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 보입니다.
저는 그냥 콜라라는 카테고리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카테고리명은 콜라 이렇게 적겠죠? 만약에 가방을 파신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가방이 호보백이다. 그럼 호보백 이렇게 쳐보면 그 호보백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숄더백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숄더백에다가 우리가 상품을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할 것인지는 먼저 이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서 그게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상품명을 적겠습니다. 상품명은 뭐 어차피 얘는 뭐 업소용이 맞으니까 그냥 업소용 캔 뭐 이렇게 해서 쓰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도매국의 이름을 좀 복사해서 넣을게요. 슬릭이라고는 할 필요 없고 그냥 캔 245ml 뭐 30캔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검색 품질 체크 항목에 맞게 잘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뜨네요. 그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명 한번 지어보세요. 자, 판매가는 우리 얼마 주기로 했죠? 마진율 계산기로 따져 보았을 때 저 2만원을 주기로 했었으니까 판매가에 2만원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수량은 도매국의 재고 충분했었나요? 몰라요? 들어가 보시면 재고가 충분한지는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1817개 있대요. 그러면 충분하죠. 그걸 다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나는 적당하게만 적으시면 돼요. 옵션이 있는 경우는 옵션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고른 상품은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이미지의 대표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내 사진 들어가셔서 아까 전에 다운받으신 상품을 선택하시고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여기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 누르신 후에 사진을 가서 아까 내가 받은 상세 페이지를 선택해서 열면 됩니다. 저는 여기 고객센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 요거는 지금 우리 고객센터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지워 놓고 얘만 올려서 등록하고 우리가 문의를 받아서 도매국에 직접 전달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고객센터 부분은 가급적이면 넣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등록해 놓을게요. 자, 상품 주요 정보. 여기는 뭐 브랜드는 코카콜라겠죠, 뭐. 그죠? 제조사도 뭐 코카콜라. 브랜드나 제조사가 없는 경우는 비워두세요. 만약에 상품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게 지금 코카콜라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시계나 뭐 양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조사나 이런 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제조사를 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없으면은 그냥 비워 놓거나 네,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꼭 채워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맞춤형은 뭐 정보인데 용기 타입 전 캔으로 되어 있고 아까 용량이 몇이었냐 245ml니까 용량은 245ml. 뭐 열량은 굳이 체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원산지 국산 이렇게 상품에 대한 속성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쌤 잠시만 와주세요. 자,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누르셔서 상품군을 지금 해당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뭐 콜라면 뭐 가공식품 쪽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하면 되는데 이 상품군 자체가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딱 원하는 상품군이 없으실 거거든요. 그럼 뭐 기타 제어로 가셔서 전체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배송인데 배송 우리 얼마 하기로 했죠? 네, 가격 설정하신 게 3,500원이면 3,500원을 책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상품별 배송비를 유료로 해서 3,500원 이런 식으로. 반품 교환도 뭐 특별히 고칠 거는 없네요. AS 특이사항 뭐 고칠 거 없이 아마 저번에 입력한 대로 있을 거고요. 추가 상품 없으니까 설정 안함. 구매 혜택 조건 같은 경우도 뭐 따로 설정할 거는 없으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 설정에 뭐 콜라 뭐 캔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은 제가 고른 제품은 너무 다들 아는 제품이라서 뭐 태그 적을 게 마땅히 없어요. 그럼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저장하기 하시면 상품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빨리 올리신 분은 다른 상품도 하나 소싱하셔서 한번 올려보세요.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을 겁니다. 태그는 굳이 안 적어도 되죠? 태그를 적어줄 수 있으면 적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콜라 같은 경우는 적을 게 마땅히 없었지만은 RC카 같은 경우는 적는다면은 뭐 그 해당 자동차 뭐 RC카 뭐 무선 조정 RC카 뭐 우선 조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집어넣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스토어는 여기 스마트 스토어 이 네이버에다가 한일 컴퓨터 치면은 그러니까 임시몰이 나와요. 그죠? 근데 요렇게 나오게 하는 거 세팅을 잠깐 하나 해놓고 그런다고 오늘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검색 로봇이 체크를 하면서 점점 앞으로 올라오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 바로 나오진 않을 거고 이걸 체크해 놓으면 며칠 있다가는 이렇게 뜨게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먼저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 창에서 어디로 갈 거냐면 노출 관리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이는 거니까, 노출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노출 관리 탭에 노출 서비스 관리로 가볼까요?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웹사이트 검색 등록이라고 보이죠? 여기 설정 안함으로 아마 기본값이 되어 있다면 여기 체크해서 설정함으로 바꿔주세요. 이걸 한다고 바로 뜨는 건 아니고 검색 결과 순서는 로직에 따라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웹사이트의 이름이, 즉 우리 쇼핑몰의 이름이 좀 너무 흔한 이름이면 잘 안 뜰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뭐 흔하지 않은 이름은 바로 뜰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지금 일단 설정 한번 해놔보죠. 설정함으로 바꿔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갔냐면 우리 이 스마트 스토어 센터 있잖아요. 네. 잠깐만, 일부러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보면 노출 관리라고 있어. 네. 노출 관리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 노출 서비스 관리를 눌러주세요. 여기는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할 건데 지금 미리 해놓으려고요. 여기 웹사이트 검색 등록에 여기 설정 안함으로 돼 있을 건데 클릭해서 설정함으로 바꿔주세요. 노출 관리? 웹사이트 검색 기능 말씀하신 거죠? 웹사이트 검색 등록 맞아요. 네. 실제 상품은 지금 올려져 있기 때문에 요 스토어 센터의 PC 버전에서는 요 버튼만 누르시면 우리 몰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올린 상품들도 여기 올라가 있죠. 제가 콜라 올린 거, 그죠? 그런데 모바일에선 또 어떻게 보이나 요게 좀 궁금하실 거라 핸드폰에 저번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센터로 한번 가볼게요. 이건 이제 핸드폰의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센터 화면이에요.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석삼자 모양, 오른쪽 상단에 여기 석삼자 모양을 눌러보면 여기 우리 몰의 로고 보이죠?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그러면 모바일에서는 내 홈페이지, 내 쇼핑몰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매번 이렇게 들어가려면 불편하니까 제일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네이버 앱에 본인 그 몰을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빼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바로가기를 추가해 놓으면 추가, 우리 홈화면에 이 우리 몰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가기가 생겨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여기만 딱 눌러봐도 아, 우리 몰에 상품 올린 게 어떻게 나오는구나, 요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요렇게요. 오늘 올린 상품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